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더 이상 심리 상담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심리 상담을 함부로 받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심리상담학을 전공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을 함부로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상담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상담계가 좁습니다. 생계 때문에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아서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 채 이야기하게 된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정신상담, 심리학, 힐링 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상담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웬만한 이름 가진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심리학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상담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서울에 요즘은 동네마다 심리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한 블럭마다 정신과 병원과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원과 상담소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상담자를 만나야 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상담자들이 높은 수준의 상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도 갖춘 전문가는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심리학 자격증을 쳐보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발급하는지 심리학 관련 자격증이 진짜 많습니다. 3개월 동안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기만 하면 발급되는 상담 자격증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상담센터를 차릴 때 의사들이 의사 자격 면허를 가진 사람만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막말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심리상담센터를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담에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명한 자격증들을 조금 압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등에서 발급되는 상담사 자격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를 마쳐야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제 상담을 해보는 수련 경험을 쌓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이런 자격증들은 그나마 상담사가 생으로 사기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런 자격증들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을 만하냐?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생긴 우울증을 고쳐보려고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닌 정신과 병원만 4~5군데이고 심리상담은 처음 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돌아온 곳도 있고 몇 주 받은 곳도 있고 6개월 이상 장기로 심리상담을 받은 곳도 몇 군데나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운이 없었는지 심리상담만으로는 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뒤에 상담 공부를 통해서 나아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오래 걸렸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공부해 본 것이 거의 10년이 됐네요. 몇십 년을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직 하룻강아지지만 저는 심리상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이것은 사족인데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상담을 기대하지 마세요. 정신과 의사들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기 위해 내방자들의 상태를 묻는 것이지 상담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게 불만족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을 잘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누구나 상담을 해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차갑고 분석적인 말투 때문에 되려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심리상담을 정신과에서 받을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전에 모 가수가 상담을 받은 후에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어서 약 처방을 하고 환자를 보내서 다음 환자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생각도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몇몇의 심리 상담도 함께 전공해서 약 처방과 상담을 병행하는 정성스러운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로 다시 초점을 맞추면 물론 열심히 상담에 임하시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번 돈을 다시 자기를 분석하기 위한 상담료로 지불해서 열심히 심리 상담을 받고 각종 프로그램이다 연수다 하면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상담 배우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담자들 사이에서는 집 한 채 팔아서 공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속담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담자들을 매도하고자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분들의 노고에 먹칠을 하는 나쁜 심리 상담자들의 행태를 밝히고 그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심리 상담은 힘든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상담자들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또 마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 보통 사람들보다 잘 아는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내담자들 또한 심리 상담자들을 무턱대고 믿어버리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힘든 와중에 힘든 것 나아지겠다고 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귀중한 이 돈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도 못한 채 줘버리면 안 되겠죠. 상담사도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건 사기 전에 물건에 대해 잘 알아보고 사야 되듯이 상담도 그렇게 잘 따져보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상처받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공부만 잘했지 사람에 대해서는 헛똑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고를 때도 명문대학, 유명한 자격증, 좀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괜찮은 상담인지도 잘 모르겠는 채로 말이죠. 대학원 다닐 때도 교수님 말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다 아시니까 하는 말이겠지 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좋던 나쁘던 자격증 급수가 높던 유명하건 말건 간에 상담자들은 무조건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들은 그냥 상담자라는 직업을 가진 일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받아주는 천사이기를 바라고 상담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 중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 예민한 사람, 성격 급한 사람, 낙천적인 사람, 분석적인 사람 등등. 근데 그중 심성이 못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격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랑 맞는 상담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 없고 인성이 나빠서 상담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담 윤리를 어기고 내담자에게 약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이것을 파악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에는 아무래도 분별력이 약해지고 의존심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당하기가 쉬워요. 흔히들 외로울 때 사랑하면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만나기가 쉽다고 하잖아요.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이런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내담자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아닌 내담자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상담자들은 그런 상담 윤리에 전혀 충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담실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상담자,
부모님처럼 혼내는 상담자, 선생님처럼 가르치려 드는 상담자와 어린아이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성인 내담자가 존재하기 힘듭니다. 물론 상담자의 역할 중에 애정을 주고 교육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의 시혜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전달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아저씨, 아줌마랑 다를 게 없이 무턱대고 조언을 해대고 오지랖을 부리는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속았다는 느낌이 들고 분노감이 올라올 때쯤에서야 내담자의 독립적인 존재를 갑자기 강조하면서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문제다. 라는 마법의 말을 내뱉으면서 책임 소재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제까지 나보다 잘 모르는 불쌍한 아이 취급을 하다가 책임을 가려야 할 때는 철저히 성인으로 대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 뉘앙스와 표정, 그리고 자세 등으로 나타나는 거라 쉽게 이것은 이거다 라고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경험 중에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담자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저런 일을 했는데 잘 안 돼서 힘들었다 라고 말했었는데 상담자가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숙제를 잘하는 귀여운 아기를 바라볼 때처럼 말이죠. 저는 그 사람이 만약 정상적으로 제 아픔에 대해 공감했었다면 안타까운 표정을 짓거나 하다못해 말없이 침묵을 하는 모습으로 공감을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상담자는 제 힘든 심정에 대해 공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제가 착한 행동을 했는지 사랑스러운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겁니다. 제 행동을 자신의 잣대에 비추어 가치 판단한 것이죠. 저는 상담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공감과 존중을 받으러 간 것이지 귀여움과 사랑, 칭찬을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닌데도요. 그리고 물론 상담을 시작할 때도 저는 공감을 받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상담자는 제 아픔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제가 용기를 내서 선생님, 공감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사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런 약간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나이도 저보다 더 많은 어른이시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에게 쉽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담자는 다시 제 마음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지적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쁜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저도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상담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제 마음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태도, 그것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담 선생님이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담자에게 내담자를 위해야 한다는 윤리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담자와는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저는 아마 이 상담자와 계속 상담을 한다면 제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채로 돈을 계속 들여야 될 겁니다.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담자에게 좋은 감정과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서론이 길어졌네요. 이번 편에서 경험담 공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의 다른 상담 경험은 두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담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상담자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